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잘 될 때 항상 위기가 오더라고요. 위기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대기업 퇴사한 게 막 후회되거나 그러진 않던가요? 무조건 후회되죠. 로스쿨도 준비하고 직원 관리, 면접 보다가도 도망치고 점심 먹으러 간다고 안 오고. 근데 그때 실패하면서 느낀 게 상대방이 잘못했다, 뭐 시장이 잘못했다 하면은 제가 행동할 수 있는 액션 리스트가 안 나오거든요. 사장이 전적으로 잘못했다. 그런 점이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긴 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인류 리더들의 지혜를 전하는 시간 CEO 초대석. 오늘은 자본금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3천억의 가치에 해당하는 기업을 키워내신 아정당의 김민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아정당이 최근에 기업 가치를 3천억을 평가를 받았고 그 과정을 SNS에 공개도 하셨어요. 공개하는 게 좀 부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공개를 하게 되셨는지. 공개하는 것이 부담이기는 했죠. 그리고 예상도 못한 일도 많이 펼쳐져가지고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공개한 이유는 저희가 인터넷이나 렌탈, 홈서비스 관련 업종만 하다 보니까 회사의 탄탄함과 회사의 규모감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계속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3천억을 외부에서 평가를 받으면 이 회사는 얼마나 잘 서비스하길래 3천억을 평가받을까라는 그 증빙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공개했고, 그리고 모든 사업가나 창업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인재가 제일 필요했어요. 고급 인력, 열정적인 인력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3천억이라는 것을 공표하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지원자들도 공개하기 전에 한 2-3배는 좋은 분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하는 업종에 대한 피드백을 좀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제가 제 번호까지 공개를 하면서 고객들이 어떤 거 별로였다, 어떤 거 좋았다 라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인지할 수 있어서 개선할 때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억의 가치를 인정받고 51%의 주식을 매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7년 만에 100만 원이 1,500억이 돼서 내 통장에 꽂혔어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제 통장에 들어올 때는 얼떨떨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행동은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회사가 얼마의 기업 가치라는 머릿속에 계속 그 인지가 있었거든요. 우리 회사는 2천억이야. 우리 회사는 2,500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돈으로 바뀐다고 해도 기존에 나 2,500억 들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경영을 했어서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업 가치가 지금 일부분은 숫자로 바뀌었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입금된 다음 날도 출근하셨나요? 네, 지금 이제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입금 당일날부터 3달까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더 걱정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이 제가 쉬면은 변했다 이렇게 할까봐 지금까지 휴가도 안 쓰고 3달 동안 주말 할 거 없이 계속 일을 했었고요. 그냥 변함없이 그러고 있군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재무적인 거는 사실 저는 저희 회사의 그 지분 나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면 저는 3천억이라고 생각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는데 이게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그냥 1,500억으로 평가받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새로운 전환이 맞은 거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굳이 행동 바뀐 것을 꼽자면 원래는 모든 가치 를 기업 하나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잘못되면은 모든 게 잘못되네 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이거 어떻게 안 망하지 라는 생각으로 막 실무자처럼 일했다면은 이제는 일부는 현금으로 가지고 일부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걸 빨리 2배, 3배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좀 실무자 입장보다는 경영자 입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500억 입금될 때 은행에서 전화는 안 왔습니까? 이거 무슨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전화는 안 오고 이제 빼러 갔을 때 논란 반, 의심 반 하시면서 이 돈 어디서 났냐, 이거 얘기해달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그 지분을 일부 팔았다. 근데 이제 조금 안 믿으셔서 뉴스 치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지점장님이 오셔서 돈 빼지 않으시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계속 한 10분 정도 실랑이 했었어요.
하긴 그들로서는 돈이 남아있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야, 그런 요구를 다 받아보시는군요. 아니, 제가 돈 찾을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던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이나 사기가 올라갔습니까? 사기나 이런 거는 사실 제가 평가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직할 때 엄청 좋은 데로 가세요. 우리 이따가 나가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좋은 데로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좋게 봐주니까 쉽게 좋은 데 가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이렇게 평가받는 거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직원들이 이렇게 네임밸류가 좋아져서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직원이 더 남아있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연봉을 근데 무작정 올려주는 건 힘든 일이고 그럴 때 복지 서비스를 많이 좀 늘리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가 복지가 좋다고 이야기가 되는 거는 제가 회사는 돈을 좀 덜 쓰고 직원은 많이 받는 구조를 계속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혼자는 못 하는데 회사여야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난티 같은 것들. 그게 리조트인데 30박, 60박 이렇게 1년에 써야 되는데 혼자 쓰기엔 너무 부담인데 회사에서 그걸 사서 같이 나눠서 쓰면 전혀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직원들이 체감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았나. 그리고 강의 같은 것들도 엄청 비싼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듣고 요약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나눔을 하거든요. 혼자 들으면은 400만 원이고 시간도 막 2달인데 누가 한 명 듣고 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런 실행안을 주면은 그게 저절로 전파되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듣지 않아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라서 좀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모르셨던 부분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힘들었던 거 고르라면은 그 처음에 썼을 때 직원 관리, 면접 보다가도 도망치고 네, 출근하고 나서 뭐 점심 먹으러 간다고 안 오고 그때는 너무 작은 데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돈 주면 되겠지. 지원 많이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 시작을 작은 주공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무실이 아니고 월세 내는 게 굉장히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주공 아파트 월세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엄청 작은 월세를 내면서 화장실이랑 업무 공간이 바로 붙어 있는 공간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의 청춘과 인생을 여기에 바칠 수 없다. 일 좀 하다가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죠. 그 시절 얘기를 좀 해볼까요? 7년 전에 30대 초반의 김민기는 어떤 마음으로 창업을 했습니까? 사실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고 아버지 도와드리려고 했던 행동들이 그게 사업화가 됐어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서 딸기나 이런 것 옮기는 용달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많아서 일감을 주는 사람은 엄청 많이 벌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엄청 적게 버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고객도 손해보고 일하는 땀 흘리는 사람도 손해본다. 그래서 용달하고 이사 직거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취지가 좋다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만에 잘 됐고 네이버 카페였는데 회원수가 4만 명까지 올라갔어요. 이사나 용달이니까 옮길 때 인터넷 가입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인터넷 가입 업체가 저한테 광고 문의가 왔었고 저는 그때는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현대 자동차 그룹사에 다녔어서 가지고 아 우리 돈 필요 없다. 그냥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줘라 이렇게 해서 광고비 안 받고 광고를 해줬거든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생각이었지 사업한다는 생각이 아니었군요. 그쵸. 직거래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 수수료 받을 때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후기가 너무 뿌듯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가입 업체가 돈을 안 받았는데도 고객한테 혜택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막 욕이 올라오길래 돈이라도 받았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억울하진 않지. 맞아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직접 해야겠다. 해서 인터넷 가입 업체들 막 온라인에 있는 곳에 300군데 전화를 해서 아, 내가 인터넷 가입 업체를 하려고 하는데 일감 좀 줄 수 없냐. 당연히 잘 안 주죠. 계속 하다가 한 그중에서 한 곳이 너가 상담까지 하고 너가 돈을 다 준다고 하면은 너한테 뭐 정책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겠다 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외부 영업팀처럼 쓰겠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네. 약간 딜러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일하면서 상담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이모한테 가서 좀 상담 좀 해달라. 추석 때 가서 상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감사하게도 하겠다 해주셔가지고 2명이서 시작한 게 사업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인터넷 가입하는 일을 제일 처음 하고 그거는 이제 서비스를 팔기 시작한 건데 잘 됐나요? 바로?
바로는 잘 안 됐던 게 저희가 조금 잘 되는 낌새가 보이니까 따라하는 그 후발주자가 있었어요. 완전 똑같이 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업체는 마케팅 업체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보다 훨씬 더 마케팅을 잘 해서 2달 지났는데 따라잡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마케팅하지 하면서 그때부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고 질 수 없다. 저도 공부를 하게 됐고 좀 도움이 돼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대기업 퇴사한 게 막 후회되거나 그러진 않던가요? 무조건 후회되죠. 돈을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벌어도 굉장히 리스크하게 보고 굉장히 안쓰럽게 봐요. 1년 뒤에 못 벌 텐데 2년 뒤에 못 벌 텐데 이런 식으로 위기가 한 1년마다 계속 찾아왔던 것 같거든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니까 직장인일 때 맨날 월급 잘 나왔는데 그런 그 위기를 겪으면은 큰일 났다. 한 8시 이후에는 독서실 가서 로스쿨도 준비하고 로스쿨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공무원 관련된 이 중첩되는 공부도 같이 하고 했었어요. 진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군요. 그렇죠.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선행지표가 무너지는 것 같다 하면은 어떻게든 빨리빨리 개선하려고 뒷단에 매출 보지 않고 앞단에 있는 그 선행지표들을 제가 추적을 잘 해가지고 걱정이 하도 많아서 그런 점이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기는 해요. 걱정이 많은. 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사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뭐 모든 기업인들이 다 하는 걱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행지표가 무너졌다는 뜻은 선행지표는 무너졌지만 현재 매출이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럼 현재 매출이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을 바꾸는 건 진짜 큰 위험이고 도전이고 그렇거든요. 이 매출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내 조직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표정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뭔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은 열심히 하면 조금 존경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대표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고 논리적인 구조도 맞으니까 제가 하는데도 따라가면은 회사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바꿀 때마다 인센을 걸어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씩 변경해 주시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일어나면 또 인센 받아가시니까 다음에는 더 쉽게 변경하시고 더 쉽게 내 말을 따라주기도 하고. 맞아요. 선순환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매출이 좋고 돈이 잘 벌리는 상황에서도 미래의 시장 변동 상황에 대해서 더듬이를 아주 바짝 세우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잘 될 때 항상 위기가 오더라고요. 잘 되면 뭘 하냐면은 규모를 키워요. 근데 이 규모가 고정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 20% 내려갔었을 때 흑자다가도 갑자기 다음 달에 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사장 한 명이 작은 조직에서는 그 회사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밑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권한이 없는데 책임이 없는데 권한을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키를 잡고 있는 사장이 전적으로 잘못됐다.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내 잘못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잘못이라고 해야 바꿀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잘못했다, 시장이 잘못했다 하면은 제가 행동할 수 있는 액션 리스트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예측하지 못했다. 이건 내가 직원한테 시키지 않아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는 매뉴얼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직원한테 미리 시키고 이게 제 행동을 바꾸는 게 결과가 가장 좋았어가지고 계속 원인을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업 얘기로 돌아가서 한동안은 어떤 책이 유행이었냐면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나만의 시장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는데 대표님은 완전 레드오션 영역인 거잖아요. 인터넷 판매, 핸드폰 판매 이런 완전 레드오션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제 행동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걸 계속 찾다 보니까 이게 흘러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가고 인터넷에서 이제 계속 뻗어나간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의 특징이 구매 주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구매 주기가 길므로써 생기는 정보의 비대칭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생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사니까
70원? 싸네? 80원? 비싸네? 이걸 알 수 있는데 3년 혹은 뭐 3년 그 이상의 인터넷 한번 바꿀 때마다 그걸 새롭게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고객들은 매번 공부하거나 아니면 호객 맞거나 이 두 개더라고요. 근데 이런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뿐만 아니라 정수기도 3년에 한 번씩 하시고요. 이사도 뭐 5년에 한 번씩 하시고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업종들이 다 구매 주기가 길고 정보 비대칭 때문에 맨날 호객 맞거나 아니면 한철 장사의 업체의 마인드에 당하거나, 근데 저희는 이것들을 컨텐츠와 브랜드로 엮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잘 됐던 것 같고 그런 업종에만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할 때 어디는 금액이 엄청 낮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낮게 나오면 이 사람들 잘 해주려나? 이런 걱정 들고, 또 너무 비싸게 나온 데를 보면 굳이 이 가격까지 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시는 거네요. 이사가 특히 더 그런 업종인데요. 이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기업인 뭐 KT나 이런 곳에서도 시작을 했었었고, 비교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가격만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두 가지 시도가 다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다 실패했어요. 이쪽은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진짜 실패한 거고, 이쪽은 할 때마다 고객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사가 다 업체들이 한철 장사로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용약관부터 바꾸자. 아정당에 들어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업체랑 얘기하지 말고 아정당에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상해주겠다. 그래서 이사 프랜차이즈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이용약관에 본사 보장이라는 것을 적어놨어요. 그게 다른 데는 없나요? 맞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지, 이용약관에 딱 적어놓고 법적 책임을 본사가 다 지는 곳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근데 그게 또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인터넷이랑 이사랑 관련 업종이잖아요. 그러네요. 이사를 해야 인터넷을 깔죠. 맞습니다. 저희 이사 고객의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같이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에서 돈을 안 벌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게 좀 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특히 소통하는 CEO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커뮤니티에 뭐 사과문을 직접 올리신다든지 개인 연락처를 공개를 아예 해버리셨잖아요. 그 전에 못 쓰실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원래는 쓸 수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은 전화가 와서 쓰기가 불편하기는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통하게 된 게 한 2년 전부터인데 그때는 저희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소통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좋은 얘기만 계속 하거든요. 제가 매일 이렇게 아정당을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보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고객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저희 직원이 저한테 보고한 거랑 내용이 상이해가지고 직원들은 자기의 잘못이 대표님한테 올라가는 게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제 눈과 귀를 막는구나. 이럴 거면은 그냥 저희 업종이 고객의 피드백에 의해서 개선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니까 내가 번호를 올려서 고객님이 문자 주시면 그걸 바로바로 개선하면은 굳이 직원들한테 계속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그냥 무한하게 개선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비스의 단점들을 내가 바로 알 수 있다. 네. 그리고 직원분들도 고객이 중요한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먹히는데 고객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문자 한번 봐봐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잘 개선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해서 아정당의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업체가 뭔가 무례했다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업체 다 좋다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 업체 만족도 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 무례했다고 하는 업체는 하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위 5% 계속 쳐내고 이거를 차라리 고객들한테 다 공개하자. 그러면 1등부터 100등을 공개하니까 위에 있는 업체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럼 저희는 또 신뢰받고 고객님의 뭐 선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협력업체를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 순위가 쫙 생기면 저라면 저 1등 업체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공개하고 나서 잘 됐던 분은 한 2배에서 3배의 DB가 더 많이 들어와요. 두세 배나. 훨씬 더 돈을 많이 버시고 근데 그게 또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더 좋은 고객 서비스를 드려서 고객도 좋고 업체도 좋고 그리고 저희는 좋은 업체만 남겨져서 저희도 좋고 정보가 비대칭이 없어졌을 때 세 그룹이 모두 다 좋다. 아정당도 좋고 협력업체도 좋고 고객도 좋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아주 작은 영역에서 시작해서 점점 확장을 해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확장하는 걸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진출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사업에 진출을 할 때 선택지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이걸 선택했으며 그 사업으로 진출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지금 시장에 있는 거 대비해서 내가 더 좋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시장의 1등은 어떤 플레이를 해서 어떻게 돈을 얼마만큼 버느냐 이걸 계속 분석하고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업종에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냐 없냐.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신사업을 한 게 너무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중간에 하다가 엎어진 게 너무 많아요. 뭐 세무도 하다가 엎어졌었고요. 창업 지원 이런 것들도 하다가 엎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패하면서 느낀 게 내가 이걸 어떻게 계속 버틸까라는 그 멘탈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가 새로운 기존에 없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레퍼런스 참고할 때도 없고 내가 어떤 만큼만 하면은 어느 정도 버는지도 없으니까 직원들한테 가이드나 방향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미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1등인데 50억 벌고 있어. 근데 하고 있는 거 내가 봤더니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하면서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참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이 지표가 있으니까 직원들도 좀 더 동요하지 않고 저도 저 사람도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하냐.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업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하시는 서비스가 다 갖춰졌습니까? 아직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남았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데 저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정보의 비대칭에 있는 서비스는 아정당이 다 들어가자거든요. 제일 가까워 보이는 거는 뭐 중고차나 신차 리스 렌트이고요. 그것도 구매 주기가 굉장히 기니까 그거 말고는 컴퓨터나 웨딩 이렇게까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휴대폰 시장도 우리 같은 일반인한테 힘든 시장이에요. 맨날 설치가 됐다가 폐지가 됐다가 보조금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또 여기 가서 난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친구가 와서 저쪽에서 훨씬 많이 받았다 그러면 갑자기 열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 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면은 알뜰폰을 쓰시는 게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알아보다가 잘못 지원금을 받으면 막 60만 원, 70만 원 덜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손해가 크고 요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알뜰폰 같은 경우는 저희 아정당 알뜰폰을 예를 들면 데이터 무제한이 월 10,000원도 안 해요. 그러면은 5만 원, 뭐 6만 원 내는 것보다 4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 요금적인 측면에서 휴대폰을 싸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자급제로 저렴하게 사시고 아니면은 뭐 중고폰 셋빙 같은 거 사시고 알뜰폰이랑 묶는 게 제일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사에서는 어떻게 싸게 살까 한다면은 우선 어르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판매점을 10군데 가면은 60대가 가는 거랑 30대가 가는 거랑 지원금이 달라요. 10곳이 있다면은 한 9군데는 사실 10군데인데 10군데라 얘기 드릴 수 없으니까 9군데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마진을 지금 9만 원 이하로 남기고 있거든요. 페이지 가면 얼마나 저렴한지 나옵니다. 그걸로 하시면 일단 60만 원, 70만 원 호구 맞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싸게 사고 싶다 하면은 신도림 테크노마트라고 그 안에 휴대폰이 한 층에 한 200개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통신사에서 정책을 추가로 더 줘서 실제로 저희도 그쪽에서 바꾸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받았다. 마진을 얼마 남겼다고 말씀을 못 드릴 만큼 진짜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단가는 저희 홈페이지에 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가시면 수고스러움 없이 휴대폰 싸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게 손해 아닙니까? 기업과 고객 간의 정보의 차이가 있다는 거가 기업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다 공개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좀 더 크고 길게 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사실 휴대폰 저희는 막 몇천 대 팔지만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1,000대 팔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데가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커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특징은 한 개만의 업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족시켜서 다른 것들도 같이 경험시키게 하자는 게 저희의 특징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장례식이 1,000만 원이 다 넘잖아요. 근데 저희가 99만 원의 장례를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만족하면은 언젠가 우리한테 이사해 줄 거고 언젠가 또 휴대폰 바꿔 주실 거고 이게 다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정보나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좀 더 적게 남기더라도 고객님이 재방문해서 다른 서비스를 경험하는 구조로 계속 고민하고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모와 둘이 앉아서 일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3천억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는 800명짜리 기업으로 키워왔습니다.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거는 반드시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환경을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원칙 예시로 말씀드리면 퇴근할 때 휴대폰을 회사에 두고 갑니다. 왜요? 들고 가면은 자꾸 릴스나 이런 거 보니까 딱 자기 직전까지 일하고 집에 가가지고 잠 자고 나와서 회사에 가서 휴대폰 뭐 왔나 보고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장이니까 휴대폰 안 들고 가고 인터넷 끊어놓고 TV 없애놓고 휴대폰 팔고 인터넷 파는 분이 집에 가면 인터넷도 없고 휴대폰도 없어요? 집에 휴대폰 있으면 잠을 못 자고 TV 있으면 새벽에 가서 막 켜서 보고 하니까 그냥 다 없애놨습니다. 개인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군요. 습관화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사무실 나가야 되겠네요, 핸드폰 보러.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대표님이 자꾸 주말에 출근하셨는데 대단하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휴대폰 보러 나가는 건데 나가서 사실 딴짓도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 있습니다 하면은 일을 너무 뭐 아침부터 하시냐. 근데 저는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만든 루틴 중에 하나군요. 맞아요. 무조건 일어나면 나가자. 직원 뽑는 거에서 한 가지만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직원을 새로 뽑을 때 뭐 봐요? 가장 크게 보는 거는 남 탓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걸 근데 어떻게 봐요, 면접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남 탓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개선했다라는 구조로 가고요. 좀 남 탓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그래서 그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분은 자기가 계속 발전을 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채용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정체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남 탓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방향이 바로 잡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계속 남을 바꾸려다 보면 에너지가 10배, 20배 이렇게 나가는데 결과는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남 탓하지 않는 직원이나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거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다 잘 굴러가는 구조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와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창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또 창업을 해서 그걸 7년째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대표님께서 저는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쨌건 벤처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성공하는 게 많아져야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실제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조언이라기보다 제가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공유드리고 싶은데 1년차 때, 2년차 때 돌이켜본다면은 누가 아정당이 잘 될 거냐고 질문한다면 힘들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규모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확신을 하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지금 아정당을 보고 막 이렇게 다른 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 1년차나 2년차 때 보잘것없던 아정당으로 좀 더 용기를 내셔서 하면 된다라는 구조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한다 해도 창업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창업은 굉장히 리스크한 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퇴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저는 퇴사할 때 제 월급의 3배를 벌고 퇴사를 했거든요.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퇴사 후에도 잘 되실 분들은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7시에 맞춰서 집에 2시에 자면은 5시간에 5일이고 주말 14시간 하면은 28시간이면은 다 합치면 52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창업을 해도 된다. 맞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맞아요. 대충 계산해도 50시간이 넘는데 50시간에서 안 될 사람은 전업으로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스트레스 받고 걱정 받지 마시고 원래 하시던 업은 그대로 하시면서 그냥 퇴근하고 나서 내가 이걸 잘 할까 계속 걱정도 안 받으시고 열심히만 하다 보면은 뭔가 성과가 나왔을 때 내가 잘 맞는구나 해서 그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은 또 그때는 이제 본업으로 전환하시면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잘 벌리고 있는데 뭐 더 잘 되고. 언제 상장하실 건가요? 상장은 최선을 다해서 할 텐데 그게 또 준비 기간이 있다고 해서 빠르면은 4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원하시는 시기에 더 늦지 않게 성공적으로 상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상장을 성공해서 여기에 또 한 번 더 나왔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3천억의 기업 가치를 확실하게 평가받은 아정당의 김민기 대표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저는 정말 배우는 게 많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혹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점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